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전혜현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 평론가님 저희 OBS와 첫 자리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펀드 사기 사태,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에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아울러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부분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청와대 출입 기록,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부 관계자들이 실제로 출입을 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려는 취지에서 출입 기록을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해명이 일부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는 거기에 따른 법률을 검토해야 되고 꼭 안 줘야 된다라가 아니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했었다. 이런 부분의 해명도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은 청와대에 대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 듣고 언론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정면 돌파. 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어떤 의혹이 있는데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니야? 실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아닐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냥 성역 없이 다 수사를 해라. 그리고 실체를 빨리 밝혀라.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계속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에 대한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짚어드렸고요. 여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여권 고위 인사 연루 의혹 제기하면서 특검 빨리 민주당에서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근거 없는 정치 공세 중단해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 같은 여야의 입장과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근거가 없죠? 지금 벌써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라임 관련해서는 기동민 의원, 김영춘 의원,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가 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어떤 수사 결과를 떠나 국민들 보기에는 매우 엄정한 사안인 것이고요. 네. 지금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그 남편이 옵티머스 이사로 구속 수감되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 출신의 이른바 라임의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이 광주 고등학교 동창인가요?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이 난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5천만 원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2명이 한 사람은 경제수석실 소속으로 라임에, 한 사람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옵티머스에 연루가 된 것은 100% 확실해요. 이것만으로도 청와대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는가? 국민적 비판 앞에서 여권이 저는 좀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물론 그 이상의 행정관 이상의 국회의원들이나 거물급 수석들이 얼마나 개입됐는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나 아니면 독립수사팀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만 야당이나 언론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검찰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면서 남부지검의 증권 수사합동범죄수사단을 해체시킨 상태 그리고 이 사건도 증권범죄 전담하는 남부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 배당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팀이 이걸 수사하게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안 받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사실 지금의 의석 구도상으로는 특검을 통과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 정치력도 대단히 아쉬운 부분인데 과거 드루킹 특검 간철시켰을 때도요.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엄동설안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숙하면서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 그만한 결기와 돌파력을 지닌 의원이 안 보인다는 점, 네. 그리고 그런 결기가 없으면 뭔가 협상, 우리가 흔히 바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협상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이 특정의 한두 명, 특정 공공기관에서 손해를 봐서 중요한 게 아니라 5천여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 대다수는 60대 이상이 네. 본인의 노후 은퇴 자금을 여기 라임과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받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정말 이 대중적인 금융펀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처럼 안일한 자세로 메시지만 내보일 게 아니라 특검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같은 야당의 정치력으로는 과연 특검이 도입될 것인가 회의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책임은 거대 집권 여당에게 있지만 야당의 정치력 부재 역시나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추가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승인했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쪽 분야의 수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보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또 오늘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은 전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소환 조사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직 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서 야당이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청와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뭐 잘 안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일부 기록을 법률을 검토해서 제출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CCTV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보통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래서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됐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주장에는 100% 공감합니다만, 중앙지검이 인력도 보강하고 뭐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라임과 옵티머스는 각각 별개의 펀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한 그런 유형이라던가 어떤 그 연루되어 있는 뭐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들을 봤을 때 좀 유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있는데, 오늘 각각의 사태에 대해서 좀 떼어놓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사안을 맡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 씨가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강기정 전 수석에게 당시 뭐 대표를 통해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법정 진술을 했고, 강 전 정무수석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위증과 또 명예훼손죄로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김봉현 씨의 여러 진술이 이미 검찰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 가운데 뭐 여권 인사 4명에 관련된 물증을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고,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까지 지금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지금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다.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고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물증까지 확보되었던 상황이 이미 지난 7월이었다는 겁니다. 벌써 석 달 전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이 부분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좀 미뤄졌다. 이것이 어떤 그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 두 분께서 간략하게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김봉현 전 회장이 이미 6월에 이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고, 7월부터 사실 이름이 거론됐는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안 하다가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크게 알려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금감원 직원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저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당초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하려 할 때 본인이 중앙지검에서 하겠다고 자청했어요. 근데 그때 중앙지검의 특수통 검사한테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이 아니라 최초 배당은 조사 일부,
그러니까 평범한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조사일부라는 부서에 이 사건을 배당합니다. 그 배당부터가 사실은 이 사건을 깊숙이 팔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 지금 물론 뒤늦게 이제 증권범죄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을 추가로 파견 요청 받았습니다만, 이미 지난 몇 개월의 과정을 보게 되면 국민들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등 떠밀리기 전에는 이걸 안 건드리려 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고요.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중앙지검 수장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설령 지금 거론되는 김영춘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네. 기동민 의원 정말 죄가 없을 수도 있죠. 무혐의 판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야당과 언론과 또 일부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뜻 수사 결과 깨끗했다, 투명했다 동의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수사 결과 이후에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네. 정치적으로 쟁점이 없는 뭔가 새로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특검이 저는 이 사건을 맡는 게 깔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 금품이 아니라 맞춤 정장이라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징역 4년 확정받은 이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금감원 이제 직원 같은 경우도 유흥업소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금감원 직원이고 청와대 파견 나가면 아마 행정관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선에게 이미 5천만 원이 들어간 건 법원에서 확정이 났어요.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수석이나 아니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과연 얼마가 들어갔을까? 이 1조 5천억 규모의 사기 펀드를 운영하는데 네. 청와대 행정관급에게 5천만 원 먹이는 것으로 과연 끝났을까? 국민적인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금품이 더 거물들에게도 가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저는 과한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의혹이고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부분 왜 뭉갰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 사실은 검찰로서도 좀 뼈아픈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언론에서도 여권에서도 좀 네. 아프게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죠. 검찰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데 미뤘다. 이거는 뭐 사실 여당에도 야당에도 다 어떤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고요. 법무부에서도 수사팀을 보강을 했고요. 또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저는 수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제출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것은 제가 이제 법조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법정에서 나온 진술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2심, 3심 가서. 진술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유죄다, 또는 여권 관계자들이 확실하게 돈을 받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찰이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라 알려졌다라는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조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야당에도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방금 두 분께서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관련돼 이 옵티머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자금 운영에 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실제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부분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뜨겁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금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명의 지금 키맨, 소위 이 논란, 어떤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연예기획사 전 대표인 신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연예기획사 일을 하면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연예인들을 이제 동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맥이 두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어떤 줄을 대는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러다 모든 것을 다 뒤집었을 것 같다, 검찰이 부르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규명이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 다음 주죠, 23일에 지금 국정감사장으로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중인데, 이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수순을 봤을 때 이 옵티머스 관련 의혹은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될까요, 평론가님?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다 뒤집었을 우려가 있다,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고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신모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고 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모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건 거짓말이고 내가 갖고 있는 증거는 이거고 네. 이날은 내가 어디 있었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의혹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진술 과정에서 사실은 여권의 고위 인사 이런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다라고 나온다면 오히려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이 정무위 국정감사인데요. 네. 글쎄 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일단 다 출석을 해야겠죠. 저는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석해서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네.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또 여야 의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에 근거해서 이간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질의를 할지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국정감사 질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 75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이뤄진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어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 남동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만나서 해외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건을 논의했는데 실제로 남동발전이 2주 만에 이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주라는 그 시간이 상당히 좀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빠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검찰이 입수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건 가짜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건에 적힌 내용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우선 이 남동발전에서 해외 투자할 때요. 다른 사업들은 아무리 빨라도 2달, 보통은 5달에서 6달 정도 검토하는 기간이 소요됐는데 옵티머스가 주관하는 이 태국의 사업에만 유독 2주, 정확히 말하면 한 18일 정도 만에 이 사업이 승인이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주였던 것에 비해서 이 18일 만에 승인이 난 배경으로는 전방위적인 로비나 또 여권 인사들의 외압,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우리가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겠죠. 해외 사업 MOU 체결할 때 보통 해외 양국에서 서로 현지 실사까지 하면 담당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둘러보고 오는 데만 2주 걸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패스가 됐다는 건 이 위에서 누군가 남동발전에 한마디 한 게 아니겠느냐. 그 부분도 저는 검찰이 규명해야 되고 이 사안이 중요한 건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남동발전 만나서 해사업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문건 내용과 이 사실이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문건의 나머지 내용들, 네.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허구인 것 같다, 조작인 것 같다고 이 국정감사에서 말했습니다만 하나가 맞았으면 나머지도 몇 개가 맞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금감원장을 떠나서 이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의 인사권자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가 나기 전부터 이건 가짜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수사에 개입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본인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수사에 영향이 있어서 말 못하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 기밀을 지키시던 분이 왜 이런 대규모 사태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을 지키지 않고 마치 결과를 먼저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인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파진흥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무려 7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럼 750억 원 이제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 750원 투자한 전파진흥원의 기금 운영 담당했던 본부장이 옵티머스의 이제 정모 씨와 함께 해외여행 같이 갔다 온 정황이 발견됐거든요. 물론 본인은 여행 자금 자기가 냈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저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이 정도 손실을 일으켰으면 네. 해고 당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검찰 고발 당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잠깐 다른 자리에 가 있다가 최근에는 경인지역 본부장으로 영전성 인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50억 손해를 일으키고도 경인지역 본부장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 참 좋은 회사다. 국가의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제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데 야당이 또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근거를 갖고 또 제기를 할 것인지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또 동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